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삼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슈퍼소닉TV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백진삼 구매를 하셨는데 네, 하셨죠. 예, 그동안 또 이 원래 정가가 16만 8천 원인데 할인되나요? 슈퍼소닉TV 지금 링크를 누르셔서 구매를 하시면 역시 예, 13만 9,800원에 판매를 합니다. 3만 원 정도가 인하가 되네요. 거의 3만 원 정도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가 있죠. 하긴 뭐 16하고 13하고는 차이가 큰 거죠. 숫자가 아, 그럼요. 안승보 소닉 PD의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아주 활력이 넘치세요. 이 백진삼을 드셔서 그런가? 그걸 먹으면서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네. 이게 좋더라고. 편해요. 아, 그래요? 이게 발성 문제가 목소리를 낮추면은 네. 이게 뭐 순간 막 이렇게 되더라고. 아, 네. 머리도 오늘 딱 정리를 이렇게 하셨네요. 급하게 하고 왔습니다. 저도 우리 이발하셨습니까? 이발은 무슨 우리 노인네 그 윗세대 미용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컷을 했죠. 컷을 다듬기 컷을 하고 왔죠. 예. 왜냐면은 진짜 이 빈말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저 사람 이렇게 흰머리가 많어. 그 이제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급하게 어딜 가다가 이거 좀 다듬자. 그러고 왔어요, 진짜. 저도 흰머리 되게 많은데 염색을 제가 항상 해요. 저는 안 합니다. 자가 염색이라고 하죠. 이게 셀프 염색을 이렇게 사다가 예, 하는데 저는 이제 힘들어요. 방법을 달리해서 좀 자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두 번 그 커트를 했던 거를 네. 3번까지 늘리면은 좀 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두발 상태가 좀 괜찮네요. 네,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죠. 네. 바로 대한민국 국산 항공 엔진. 전투기 엔진. 예. 네. 전투기 엔진이죠. 예. 이 전투기 엔진의 로드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정확히 얘기해서는 도전에 나선다. 도전에 나선다. 네, 그것은 이제 주인공이 방사청이 계획을 짜주겠다. 로드맵. 그러면 이제 업체들은 이제 받들어 모시고 열심히 개발해라. 예산도 뭐 연도별로 다 주어질 거고. 그래서 그 자체가 로드맵이지. 예. 이거를 이제 국산화 완성이 뭐 당장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의 그 주장이고. 네네. 일단은 그래. 너 지금 성의가 있으니까 해봐라.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국산 전투기 뭐 6세대 전투기를 지향하니까 앞으로는 KF-11 블록 3 이상, 3 이상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KF-XX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두 가지인데 네. 뭐 프로젝트명도 있고 뭐 업체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방위사업청이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9일이죠. 방사청에 따르면 이 항공 엔진 로드맵을 이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내 추진이다. 그러면 이번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2월 안에 이 국산 항공 엔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로드맵은 뭐 당장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네. 개발한다기보다는 네. 뭐 사업 타당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기들 행정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네. 그거를 태워주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짜주고 그거대로 내년에 열심히 뭐 사업 타당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카이다도 개입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거는 그냥 혼자 그냥 헤딩을 하면서 어떤 콘크리트 바닥에 네네. 그렇게 할 것인지 뭐 ADD 주관으로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관으로 할지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또 두산 에너빌 뭐 두산 이렇게 에너빌리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밑에 있는 회사로 봐야 돼요. 협력업체로. 협력업체로. 딱뭐 뒤집어서 다 이렇게 혼자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네, 예. 바로 옆으로 합시다. 옆으로 해서 이렇게 협력업체로. 협력업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열에 견디는 그 소재부터 해가지고. 양대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두산 에너빌은 좀 서포트하는 입장이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이제 이게
전면에 나서나 해서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세미나에 2번 공식적인 자리에 나왔었고 네. 뭐 경남에서 했던 세미나라든지 네. 서울에서 했던 9월달 세미나에 이제 등장을 했었죠. 12월달 세미나, 12월 5일날 이제 경남에서 했던 세미나도 나타나고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세미나 때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당신네들이 주도권 쥐고 하는 거냐 했더니 아예 아닙니다. 아, 하나 부산 쪽에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완성을 시켜야죠. 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한 발짝 물러나더라고요. 오,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외적인 행정비가 네. 올해는 어차피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로비를 한다든지 로비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아 그럼요. 대관 대정부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를 지금 뭐 24년대는 없고 25년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체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방사청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결정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절차를 갖춰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국내 업체.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럼- 다른 업체 뭐 내놓을 업체가 없잖아요. 없었죠. 그럼 네. 뭐 사실 1981년도 그 당시에 삼성 계열이었는데 네. KF5 제공원 시절 때부터 이제 엔진을 면허 생산을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대로 받아다가 조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공호. 근데 이미 그때 40여 년 전에 이미 그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네. 그때도 국내에서 어떤 부품은 단순한 부품을 국내 이제 중소업체에 생산하는 거를 이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때도 이제 그게 업계에서는 화두였는데 그 다음 단계 네. 80년대 말에 이제 KFP 사업이 있었고 91년대 결정한 뒤집어서 결정한 KF16, KFP 사업에서는 이제 삼성 그 계열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립하는 걸 조립 단계를 더 이제 광범위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97년도, 98년도 계속 이어집니다. 막판에 120대까지, 예, 뭐 예. 140대까지 할 때까지. 예. 그래서 어떤 기본 어떤 그런 이 엔진 조립이 뭔가를 이제 그때는 이제 배웠었고 다만 이제 F15K 사업 때는 좀 건너뛰죠. 그 그때는. 사업은. 그건 이제 네. 면허 생산 전체적인 면허 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걸 정비하는 거 기술은 이제 또뭐 계약을 따로 맺고 했었던 건 있는데 정비 문제 같은 거는 네. 15K 그리고 이제 F30으로 넘어갔죠. 15K가 1, 2차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조립 생산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이제 해봤던 거는 KFP, 결국은 KF16. KF16.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숫자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 이제 그래서 건너뛰면은 F15K 1, 2차 그다음에 F35A는 완전 직구고 그리고 건너뛰면서 같은 시기에 2014년도부터 면허 생산이 아닌 우리 이거 FA50 전투기 말씀드릴까요? 엔진이 아니라 예, 예. FA50 예, 예. 그 국내 사천에서 생산할 때 또 엔진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F404 그걸 또 면허 생산을 받았죠. 근데 그 시절 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 뭐 옛날에 삼성 테크인이죠 자랑을 그렇게 안 했어요. 조용히 그냥 조립 생산했어요. 조립 생산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기술력은 좀 늘어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선전을 한다든지 홍보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홍보, 막 그 일부 뭐 경제 신문에 하는 그런 거는 안 했었어요. 올해만 해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는 이 엔진에 대해서 네. 이 세미나가 상당히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좀 끼워 넣었죠. 그러니까 엔진 자체로 주제로 했던 거는 9월 9일날 했던 뭐 국회에서 했던 첨단 국산 엔진 개발에 대해서 그게 이제 딱 전체적인 공식적인 엔진 네. 그 화두로 이제 제목을 놓고서 했던 거고. 어. 그리고 이제 12월 5일날 경남 그 MBC 그 주최로 했었던 그 세미나에 네. 핵심 그 저기로 발표 내용으로 나왔었고. 어. 그래서 딱 정확히는 이제 9월과 12월입니다. 그 전에는 슬금슬금 껴놓고 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언론사를 끼고 했었던 거고. 경제신문 잘 될 중심으로. 것이다. 예. 그리고 일부 유튜브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막 껴넣기 했었고. 아니 저는 이제 경과 과정을 알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서 재밌다고 이제 보셨겠지만은 좀 왜 이럴까 저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저한테 뭐 일부 뭐 한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국산 엔진 돼서 이렇게 뭐 안 좋아하는 거냐. 특히 뭐 두산이 어떤 회사인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업체 사람이 와서 또 뭐라고 이렇게 댓글 쓰나 보죠. 그래서 뭐 그거는 실제 그 국산 엔진의 로드맵이라는 거는 더 전투기 엔진이죠. 네. 우리가 KF11 이미 2015년도에 해당되는 지금 물건을 받아서 우리가 조립해서 납품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KF11 블록 1의 엔진 제작 원천 제작사 제너럴 일렉트릭스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어떻게 발표를 했었습니까? 국산화율을 높여준다. 단계별로. 아. 그게 F414 KI 버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죠. 10년 네. 전에 발표를 했지만은 예. 그래서 추력을 조금씩 높여준다든지 뭐 10%, 한 8에서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주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블록 1, 블록 2,
더 나가서는 이제 블록 3라고 하는 KF-XX에 가서는 상당히 좀 높여주는. 아,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이 대한민국의 KF-21 엔진 이것의 국산화율을 위해서 많은 기술을 좀 제공을 하겠다. 예,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 전투기도 지금 보시면은 F-50 록히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거쳤기 때문에 KF-11을 순조롭게 만들고 비행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술 제공 받아서 네. 좀 더 우리가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2025년부터 35년 사이가 될 거예요. 그걸 지나야만 네. 실제로 이제 도전을 6세대 전투기 뭐 엔진 네. 그게 더 복잡하고 뭐 지금 완제품이 나온 게 없으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걸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35년도면 6세대 전투기가 아마 초도품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GCAP도 그렇고 네네. 미국도 뭐 F가스라든지. 예, 미국도 NGAD 다시 재정비해서 뭐 소량으로도 생산할 것 같은데 네. 뭐 러시아도 있고 어쨌든 중국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이거를 그 단계까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높여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기술을 제공, 업체한테 기술 제공 받아서 네. 그걸 높여야죠. 그러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거죠. 어. 그 다음 단계 독립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이 엔진, 이 KF-21 엔진을 30년대 초까지 15,000파운드급의 네. 출력의 항공 엔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이미 10년 전에 공표가 있었어요, 내용이.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 15,000 똑같이 지금도 예. 똑같이 근데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에 세월도 흘렀고 업체들의 어떤 변동상 회사가 이름도 바뀌고 뭐 매입도 되고 네네. 삼성테크에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묻혔죠. 그 자료라는 게 또 시간 지나면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냥 하루 아침에 한 숟갈에 첫 숟갈에 모든 게 국산화되는 배부를 수가 없고. 국산화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모든 전투기도 그렇고 함정도 그렇고 우리 KT 전차 나오기 전까지 그 반국산 있던 K1 그 시리도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총도 뭐 M16 A1을 면허 생산해봤기 때문에 K2를 또 했던 것처럼 그런 전 각 단계, 과정이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있어야만 제대로 된 물건을 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네. 그냥 건너뛰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근데 그걸 좀 오해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네. 못한다 이건 아니고 중간 그 과정을 좀 충실하게 그리고 이제 공표할 걸 하고 알릴 걸 알려서 열심히 할 테니까 10년 동안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업체에서 국내 업체에서 어떤 그 엔진 그 파트가 조금 폐쇄적인 거는 있어요. 옛날부터. 폐쇄적이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그냥 뭐 그런 공개 전부 다 세부적인 공개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는 그러니까 자료를 세미나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취지를 얘기한 다음에 건너뛰어서 할 수 있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니까 숭구리당당 그냥 수박 겉핥기 제가 넘어간다 뭐 이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간 단계 뭐를 할 건지 예. 뭐를 거칠지 그걸 구체적으로 아마 뭐 디테일한 로드맵. 그건 이제 뭐 내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저 사람 저거 그래 알려줄게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이 업체, 이 엔진 관련 업체분들은 지금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디테일한 로드맵, 이걸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취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주 기준에서 저도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알아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다가 19일 날 이제 오전에 특정 매체에서 경제신문 매체에서 그 문장이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거야. 맨 끝에 거의 끝에 가서 문장이 네. 딱 저를 이제 좀 놀라게 했던 게 뭡니까? 국내 혼자 단독 개발이 안 되거나 혹은 그러면 해외 업체 공동 개발도 추진하겠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해외 선도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라는 단어, 신선도가 아닌 생선의 해외 선도 업체. 그러니까 생선의 신선도가 아닌 선도한다. 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의미가 또 있죠. 우리 이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해외 선도 업체라는 건 제너럴 일렉트릭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기존에 발을 들여놓은 업체, KF-21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핵심 업체. 뭐 이전에 뭐 KF-16에 이렇게 끼어들었던 뭐 플랫 휘튼이라든지. 피터블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피터블사가 왜 그 뭐 F100 엔진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그거는 이제 KF-21에 처음 엔진 선정할 때 경쟁을 했던 업체죠. 그러니까요. 네, 다시 뭐 불러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해외 선도 업체는 분명하게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말 그대로 선도. 선도. 신선도가 아닌 선도. 뭔가 이끈다. 네. 어떤 패스파인더 역할을 한다. 선도한다. 아무튼 2015년부터 이미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대한민국이 국산화를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데 많이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발표를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 엔진을 선정해라. 그러니까 기술을 전도해 줄 테니까. 근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엔진이 갈 텐데 대한민국 방사청에서 얘기하는 이 전투기 블록 1, 2, 그다음에 더 나가서 KF 그 당시에 XX라고 그랬어요. 그게 블록 이제 3라고 할 수 있는 거. 예. 그게 업체명이냐 뭐 그 계획명이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데. 네네. 그래서 그 이미 그 당시 10년 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제안을 했고 그러한 게 점수가 좀 높이 이렇게 매겨져서 롤스로이스를 이제 배제하고 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의 FA50이나 T50에 있어서 네. 어떤 잘 이렇게 엔진 공급을 한다든지 잘 그 조건이 맞은 게 또 있었고 네. 어떤 후속 군수 지원도 잘 그렇게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 F4S에서 여러 가지 가산점이 붙은 거죠. 좋은 점수가.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쉽게 선정도 됐어요. 롤스로이스도 이제 많이 EJ200 엔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제안도 거기도 좋았는데 뭐 정석껏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 미국제를 선정하더라고요. 그게 2015년도 여름 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근데 과거 이렇게 80년대에 따져보면은 이 KF5 제공호를 면허 생산 조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이죠. 최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립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7대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KF5 제공호는 68대 면허 생산 그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최근까지 7대가 추락했고, 7대죠. 예,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2022년 1월달에 우리 심소령님, 예, 순직하시고, 예, 그게 이제 뭐 마지막 저기 순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더 이제 연장 운영을 지금 이제 블록 1 때문에 더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네. 이제 그 엔진은 뭐 안타깝게도 좀 뭐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옛날 J85, 예, 그러니까 옛날 그 터보 제트, 지금은 터보 팬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순서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KFP 사업, KF16 사업 때 이제 그때는 엔진 회사가 PW가 선정됐죠, 프레이히트니가. 네, 그래서 이제 F100 계열의 시리즈 엔진이 2구, PW2구 엔진이니까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국내 업체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네. 그 당시에 삼성 테크인, 뭐 하여튼 삼성 테크인을 예. 기억하는데. 숙련도가 여러 가지 사실 그 얘기들은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업체 통해서 네. 스스로 얘기는 안 하는데 숙련도 문제가 뭐 도파가 문제라든지 연료 계통의 그 네. 연결 부위라든지 여러 가지 완성도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장인 정신은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설계도 보고 조립만 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장인 정신을 깃들여서 조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7년대 집중적으로 그게 추락 사고가 있었죠. KF16 몇 대가 추락했을까요? 뭐 5대. 대인가요? 일단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런 거 관련돼서 5대인가 뭐 추락했고 그 이후에는 훈련하다가 이제 뭐 뭐 예, 그런 사고가 있었고. 다른 이제 원인으로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리지널 뭐 F5, F16 이것이 아니고 KF5, KF16 대한민국이 면허 생산 조립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전투기들이 그렇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뭐 지금 이제 생각하면은 뭐 나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시행 네. 뭐 착오를 그러니까 뭔가 겪었던 거 우리가 이런 것도 겪어서 이제 온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FA50, T50이죠. 네. T50 때부터는 또 다시 이제 G24 엔진으로 F404. F404로. 이건 상당히 이제 뭐 아주 정평이 났는 안전성에.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면허 생산을 이제 받으면서 뭐 해당 업체는 조용하게 이제 그 일에 집중했어요. T50부터 TA50, FA50 다 FA50 까지. 납품할 때까지. 네네. 그래서 실제 엔진 관련돼서 사고는 없었죠. 한 건도 없었죠. 다만 이제 훈련하다가 뭐 이렇게 뭐 너무 저고도빙해서 네네네. 뭐 논바닥에 추락해서 그러니까 손실된 T50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TA50하고 FA50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G사하고 이제 롤스로이스 경쟁할 때 네. G사가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됐고, 자 그러면 또 롤스로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엔진 EJ200 엔진은 뭐 워낙 유명한 엔진이고 좋은 엔진인데 네. 그 직전에 네. 대한민국 공군에서 호크 훈련기 그게 네. 롤스로이스 아도아 엔진. 근데 그게 정비하는데 뭐 상당한 애를 먹였다고 하더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조기도 퇴시켰잖아요. 20년 사용하고. 상당히 까다로웠나 봐요. 이게 공군 어떤 그 전술기 역사에서 저렇게 빨리 도태시킨 거는 그러니까 도입하자마자 얼마 안 쓰고 버린 거. 그게 바로 이제 호크 훈련기. 그 롤스로이스사의 아도아 엔진을 사용하는. 근데 그게 이제 정비하기도 무척 어려웠고 부품 공급도 되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점이 되게 많았던 걸로. 그 현재 롤스로이스
엔진이 쓰이는 전투기가 뭐가 있습니까? 전제는 없죠. 자, 저기죠. 급유기가 이제 트렌트 엔진이가 롤스로이스사. 예. 급유기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객기에 사용하는 건 또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지금 플레이 휘턴이 네. 이 PW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F-35나 F-22 랩터의 엔진 아닙니까? 그 회사하고 우리 F-15K의 2차분 엔진이 또 거기 회사고 PW.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F-35나 F-22 랩터의 엔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KF-21과 연관이 돼야 되지 아니 않나라는 기반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T50부터 기반을 안정된 기반을 쭉 해온 거. 역사적으로. 네, 그걸 예. 이제 최근에 사례를 들어야지. 그 옛날에 음. 30년 전에 KFP 사업 때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때는 뭐 속을 썩었죠. 국내 업체라든지 뭐 네. 해당되는 우리 국방부 그 당시에 네. 뭐 방사청이 있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역사부터 이제 평가를 해줘야죠. T50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05년도 10월달에 초도 이제 생산 들어가고 전력화가 2010년도에 끝난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T50 엔진, F404 엔진이 네.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조립도 면허 생산 조립도 잘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숙련도가 높아져서 쭉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KF-20에서 선정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을 받아서 그 회사의 기술을 받아서 네. 단계적으로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네. 박사학위까지 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차근차근 쭉 올라가는 과정이고 근데 어. 그 과정을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신문사나 이렇게 공표를 안 하는 게 그냥 건너뛰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 그걸 하고는 있어요. 예. 아니 협력, 제가 뭐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해당 부서에서 잘 그 협력을 잘 받고 좀 끈끈하게 잘 하고 있는 걸 제가 네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확 건너뛰어서 나 대학생 그 검정고시에서 대학생 그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저 같은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정확히 자세히 얘기를 안 했던 걸 제가 아쉬워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쉬워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못한다가 아니라 네. 뭐 잘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순수 국산 6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이제 개발을 해내려면은 향후 10년을 잘 이렇게 숙성 기간, 개발 기간, 그다음에 어떤 도전 정신, 그다음에 국방 예산에서 이제 뭐 R&D 예산, 그다음에 ADD도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주 정렬을 다 받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사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열에 견디는 뭐 몇천 대 소재를 제때 잘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그 사이즈에 맞게 잘 공급을 하고, 네. 그러면 잘 되죠. 그래서 2040년대 2040년 되면 한 45년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진짜 국산 엔진을 난 접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때면 예, 그러면 45년도에 완벽한 KF-21의 국산화 엔진을 달 수 있다. 뭐 이 얘기입니까? KF-XX라 보셔야 되죠. KF-XX 이상. 예. 어차피 지금 KF-22 블록 1, 2 사업의 120대는 숫자가 우리 공군의 전투기 대체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요. 더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향후에. 대표님은 한 300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적정 수준이 이제 그 50계열, T50이다 F50계열에서 보면은 다 따져보니까 한 200대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200대요. 예, 그래서 이 KF 소위 그 블록 2 다음 것은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은 80대 정도 이상, 한 100대, 그러니까 300대까지는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또 국산 엔진 나오고 또 6세대 전투기를 지향하는 또 새로운 모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이 2025년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어떤 그 기술을 이제 많이 좀 전수받아서 어떤 반국산 그것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 혼자 이제 개발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 몇 개국이나 됩니까? 순수하게 뭐 제대로 뭐 문제 없다 하는 나라는 네. 미국, 영국의 롤스로이스 중심, 그다음에 프랑스의 샤프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를 포함시켜주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 네. 근데 엔진의 어떤 그 안전성, 안정성, 그다음에 정밀도 이거를 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살짝 이렇게 밀리죠. 왜냐면 수명이 짧다는 일단 러시아 엔진은 뭐 추력내는데 문제 없고 다 좋은데 수명이 좀 상대적으로 짧고 미국 이런 서방 측에 비해서 중국제는 아직까지는 수명도 짧은 뿐더러 추력을 좀 더 원활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100% 내지 못하는 좀 미진한 게 있고, 근데 그거를 대외적으로 좀 거기 역시 이제 감추는 것도 있고, 근데 대외적으로 뭐 공개를 막 원활하게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영국, 또 프랑스.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추력을 내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되는 거는 미국, 영국.
미국, 영국. 예. 그리고 엔진 개발사, 제트 엔진의 개발사를 이제 다들 아시지만은 보시면은 네. 최초로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 네. 그 엔진 기술이 어떤 그 기술이 이제 다 이렇게 융합, 영국도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독일의 기술과 이게 영국 기술이 합쳐지고 다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네. 독보적인 영국이 존재가 이제 이렇게 45년부터 50년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또 이제 미국이 뭐 첫 번째 서로 간의 동맹국이다 보니까 기술을 많이 줬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PW사하고 G사가 제대로 이제 그 습득을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고. 딱 그거네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그 당시에 그 정권이 뭐 러시아 그 당시 소련하고 이제 친밀도를 또 뭔가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넘겨준 엔진이 바로 미그 15 전투기의 엔진이 사촌벌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최초는 독일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이렇게 숙성이 돼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아. 그다음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프랑스 엔진, 뭐 옛날에 스탱마라든지 뭐 지금의 샤프란인데 이거는 서방 측이라고는 이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뭔가 기술이 이제 좀 제공이 된 거고. 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상대방 자존심도 있고 네. 뭔가 서로 그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항공만 지금 뭐 샤를 드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뻥하고. 근데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다 기술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대놓고 얘기하네요. 서로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이 프랑스라면 또 인정할 전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라주. 미라주. 미라주 시리즈. 네. 지금은 라팔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미라주 그 처음에 1, 2,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용화된 건 3인데 3인데 그 엔진도 기반은 실제 그 기반은 그 전에는 이제 영국의 기술이 어떤 잘 이렇게 습득을 해서 독자적으로 잘 이제 짧은 시간에 만들어냈죠. 그 아타 시리즈인가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독자적인 엔진이 되고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이 레이더부터 해서 미사일 무장부터 독자적인 거를 바로 이제 추구를 해서 돌입을 이제 진입을 한 거죠. 미라주 3부터. 예.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라팔 전투기가 레이더, 뭐 무장, 각종 무장, 기관포, 엔진 전부 다 자기네 국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좋은 사례가 돼요. 라팔 전투기가 우리가 더 표본으로 봐야 되는 그걸 우리가 지향을 이제 하는 거죠. 맞습니다. 향.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프랑스의 사례를 잘 이렇게 보고 좋은 예시예요. 그 예.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된다. 프랑스가 네. 그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했다. 근데 그들 역시 50년대 초반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제 엔진에 의존을 했었어요. 자국산 전투기에 네. 옛날 뭐 그 뚱땡이 전투기를 보면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아, 예. 여름에 그거 다 영국제 엔진 갖다 썼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라지 시대에서 완전 독자 노선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내죠.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뭐 KF5를 거쳐서 KFP, 뭐 KF16까지 면허 조립 생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기술들의 뭐 실패는 있을 수 있었지만 뭐 사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두산 에너빌 등등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이제 모으는 단계죠. 예, 정말로 2040년대 이상 갔을 때 완벽한 대한민국만의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어떤 그 성취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19일 날 뭐 특정 매체를 통해서 방위사업청이 이제 로드맵을 얘기한 게 네. 전례 없이 전 예상을 못했는데 네. 그 절차, 뭐 사업 타당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절차를 1년 내내 밟아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기술 지원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우리 기술화 시켜서 우리 엔진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네. 이제 뭐 연말이고 연말 연초인데 전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나서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존심 문제도 있고 방사청의 자존심도 네네.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직접 해외 업체가 나서지는 않고 그 국내 업체에서 이제 언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살짝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앞뒤가 맞는 스토리가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이것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 공동 개발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국내 업체는 그렇게 이제 조인트 하고 네. 그러니까 힘을 합하고 네. 그럼 이제 그 기초되는 기술, 기반 기술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더 정비라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의 또 기술을 저쪽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기술 그거는 이제 정식 합법적으로 이제 받아내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 대신 이제 제시를 해야 되죠. 네. KF21의 블럭 1, 2뿐만 아니라 네. KFX 소위 블럭 3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전망을 해줘야지 몇 대를 지금 우리가 생산을 더 할 것이다. 그건 그 다음 단계에 사업화를 시킬 건데 방위사업청이 이제 중심으로 네. 지금은 아니고 뭐 2027년, 28년 이제 블럭 2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 네. 우리가 그런 더 생산 배치할 계획을
공군 전력 증강 계획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제시해야만 떡밥이 나가야만 이익을 줄 수 있다. 더 꾸준히 가자. 그런 게 내부적으로 이제 있어야만 협의가 돼야만 뭔가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 정부 승인도 또 필요한 거고 또 특정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협의는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금방 배워서 점점 하다면 이제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프랑스의 사례처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 공동 개발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차후에는 한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 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 이름 하나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렇게. 예, 블록 2 이후에는. 왜 이전에 뭐 천궁 이라크 수출 때 뭐 LIG랑 이 하나랑 좀 이 잡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자체로 보시면은 차량, 뭐 미사일 발사관, 미사일의 뭐 레이더, 다 따로따로죠? 예, 뭐 탄도 아, 예. 다 그걸 합한 거잖아요. 체계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 자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엔진도 다 뜯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니 뭐 뜯으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본체 그냥 하나만 딱 봤을 때, 예. 한 업체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꾸 잡음 일으키면은 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저 호주의 호위함 사업 이것도 좀 힘을 뭉쳐가지고 하나로 딱 그러니까 우리 밀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 가을이나 여름 때 예. 쟤네들은 왜 호주 호위하면서 한번 얘기를 안 해? 그 제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전망을 일단 했었어요. 이거. 아니 저희도 지금 어. 저도 막 안 대표님한테 형님 이거 방송해야 되지 않아 이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거 안 돼. 저렇게 싸우면은 안 돼. 예, 싸우면은 해외 업체들이 결국 저기 한다, 배제한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채널만 유일하게 그 호주 호위함 사업 방송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제 뭐 다른 이제 월간지도 국뽕을 불어넣어서 막 한 10페이지 쓰고 했는데 근데 다들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몇 달 전 이렇게 그 보면은 이거 다 졌는데 뭐가 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딱 그거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했을 때 딱 보고서 야 진짜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교훈이기 때문에 맞아요, 교훈이에요. 예, 캐나다 잠수함 수출은 원팀으로 이제 간다. 그렇게 했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했었죠. 원팀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된다. 예.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잠수함 하면 또 하나 오션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네. 하나 오션이에요. 잠수함은 또 하나 오션이기 때문에 네네.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이 전투기 항공 엔진 개발 로드맵 발표 조금만 있으면 12월이 다 넘어가기 전에 이 방사청에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아마 또 발표한 날짜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발표는 한다고 했지만 네. 아무래도 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면 24일 날 우리 방사청에서 하실 거고, 아니면은 좀 더 하루 쉬고 발표 기대해라 하면 26일일 것이고. 근데 진짜 12월 안에 발표를 할까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문제 없다. 방위사업청이 그래 읍소를 많이 했으니까 청장 중심으로 내가 그거를 비주를 해줄게. 우리가 절차에 돌입할게.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거 흔히 다 사업 타당성부터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토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그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업체들 간에 중소업체나 하청업체들 간에 잘 협력 그거를 다 다져놔라. 그다음에 해외 업체한테 기술 받는 것도 좀 더 다져놓고 내년 아덱스 때 일부를 좀 발표해서 좀 힘을 좀 줘봐라. 그 전에 12월 하순에 기본 계획을 비준 공표를 내가 방사청에서 해주마. 이렇게.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항공 엔진 이것이 2040년대 드디어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겠죠? 지금 말씀 쭉 드렸잖아요. 네. 차근차근 뭐가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지 시작을 이제 하겠다고 방사청이 선언을 했고, 네. 그러면 그 로드맵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업체들 간에 어떻게 할 건지, 국내 해외, 네. 그거는 이제 딱 결정 짓고 가기 시작하면은 금방 2030년도 되잖아요. 그럼 블록 2가 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단계고. 그렇죠. 30년 되면. 그러면 네. 그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이제 다 모여서 질릴 수 있는 거죠. 블록 3나 KF-XX에서는 국산화율이 뭐 70% 이상 되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달아보자, 장착해보자.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잘 거치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네. 그럼 이제 물론 발표는 또 국산화로 할 거예요. 70%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70에서 한 뭐 75%. 근데 이제 그걸 또 어쨌든 거치면은 2040년도로 이제 42년, 45년을 목표로 6세대. 그때 6세대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때 뭐 너도 나도 지금 다 전 세계가 소위 6세대를 만들 텐데. 블록 3가 사실은 이제 5세대, 뭐 5.5세대까지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더 나가서 5.8세대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좀 이렇게 해준 거고. 네. 5세대 그냥 5세대, 5.5세대 사이. 네. 5와 5.5 사이. 5.8은 우리가 많이 점수 줬어. 그때. 여름 때 점수 많이 줬어. 예, 많이 줘서 5.8이었어요. 국뽕에다가 그냥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들이부었어. 들이봤지. 그냥 그 저기 시럽을 너무 많이 예. 너무 달게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치면은 당연히 우리가 진입을 6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순서가. 그럼 진짜 그때 국산 엔진이 필요하지. 그럼 그 동안에 필요하죠. 모든 경험과 해본 거, 국산율이 상당히 높은 엔진, 그걸 다 모아서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2040년대 국산화 엔진 그 정도를 만들었다면 전 세계에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국가 5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소위 이제 뭐 일본의 실패 사례도 있지만은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뭐 일본대 엔진 문제 완성된 확실한 그 XF 시리즈 뭐 네. 7, 8, 9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물론 이제 초계기 엔진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롤스로이스한테 배우겠다 이거예요. 같이 하면서 공동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술을 한번 좀 가져와 보겠다. 완벽한 기술을 이제 거기서 같이 공동 개발 과정에서 배우고 그 다음을 이제 자기들이 도모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뭐 6세대 6.1, 6.2, 6.3 이럴 때 자기들이 그때는 또 이제 완전하게 뭐 GCAP가 아니라 뭐 JCX라든지 뭐 JC 뭐 F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서 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전투기 역사는 1차 대전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국 가서 많이 배워서 영국의 친밀해요. 영국의 그 설계기사 스미스라는 사람도 해가지고 쌍역기 복역기 때부터 그 191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941년도 진주만 기습할 때 자국산 그 공격기 전투기 그게 다 그 영국에서 기술을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결국 자기 독자 전투기로 공습을 했던 거고. 그걸 또 이제 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걸 노리는 거지. 또 독자 전투기 6.1, 6.2 해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산화 전투기 엔진 이거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2045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한숨 나와요. 앞으로 20년 정도 뒤인데 저희가 20년 뒤에 이 방송을 하고 있을지 못하겠죠 그때는. 이것도 트렌드가 많이 그때는 또 다른 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튜브라는 이런 시스템이 그때도 가동이 될지 모르죠. 우리가 영상이 많으니까 우리 영상을 지금 했던 영상을 또 AI가 가공해서 또 우리 모습을 또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나올지. 난 그렇게 보는데 우리 모습을 그대로 그럴 수 있어요. 캡처 가공해서 목소리까지 다 가공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창조를 한테 새로운. 우리한테는 저작권비가 나오고 우리 이제 이런 그때는 걸까요? 완전 할배니까 이제 그 뭐 80대 60대 아닙니까? 끔찍합니다. 아니지 80대 70대지. 끔찍합니다. 7, 80대가 그때까지 이 슈퍼소닉 TV를 이렇게 방송을 한다?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거꾸로 제가 20년 전에도 디펜스 타임즈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 20년도에도 이게 이제 존재하는데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AI가 대신 이제 우리가 우리 힘들어 AI 버튼 눌러서 하게. 제목은 이걸 정해서. 그러니까 아니 20년 뒤니까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6, 70대 형님들 지금 많이 계세요. 아니 그 나이 얘기는 우리한테 국가시키고 시청자분들 그 얘기하면은 기분 상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이 백진삼 먹어야 돼요. 예? 진짜 100년 된 산삼. 백진삼 진짜 이 산삼 먹으면서 지금 말씀은 진짜 기운 차리자고요. 지금 말씀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자. 아니 별게 없으면 저희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으면 저희 방송 해야죠. 저희 형님들 보시는데 AI가 대신 막 만들어주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저희 형님들 또 100세 되셔도 저희 방송 볼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걸 드셔야 된다. 그래서 산삼 먹어야지. 진짜 괜히 산삼이에요. 괜히 광고 산삼. 확실하게 하시네 진짜. 확실하게 해야죠. 하시네. 예. 모자도 하셔야지 또 그리고. 모자도 하셔야지. 같이 따라붙는 모자. 제가 이거를 진짜 여름에 선전할 수 없잖아. 예. 제가 이 KF 오늘은 또 여름 모자까지. 21 원. 지금 이거 쓰면 추워. 아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달려왔습니다. 이것도 뭐 저 가을 아덱스 때 쓰라고? 진짜 근데 지금 아직도 이 모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구입하신 혹시 분들은 이거 살 수 있느냐? 구입하신 분들은 내년 아덱스 때 쓰고 나오시겠네. 예. 저희가 이 모자로 시작해서 KF 21. 이 방한 모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도 열심히 개발하고.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서 주세요. 뭐요? 그 간절기 그 바뀔 때 있잖아요. 봄, 가을. 그렇지 않아도 이 동절기 모자 이후에 제가 봄쯤에 이 전에는 이렇게 흰색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 했는데 이번에는 좀
곤색이라고 하죠. 네이비. 푸른색인가요? 아니 좀 진한 블루? 네이비. 저는 옛날 말을 잘 몰라요. 곤색이란 말을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글로 그거 해주세요. 옛날 말인데. 곤색이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네이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그거는 않습니까? 우리 네이비색. 아버지 때. 예. 아 저도 항상 근데 곤색 그러네. 저는 학교 때 못 배웠어요. 아무튼 KF21 버전으로 제가 네이비 색깔로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모자 진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아니 몇 개는 아니고요. 몇십 개 남았어요.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매니아 출시 입장에서 블록원 그 전투기가 그 전투기 나오면 그때 또 만들어 되지 않나?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뭐. 그다음에 블록2 또 나왔을 때 만들고. 저는 솔직히 이 모자 팔아서 먹고 살겠다 이러려고 제가 이 모자 만든 게 아니고 또 이걸 모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블록2부터 무장 잔뜩 달 거 아니야. 국산 공대지 미사일. 그거 만들어 주셔야지 또 그때 가서.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제가 좋아서 제가 쓰고 싶어 가지고 사실 이 모자들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 구매하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예, 공장까지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예,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모자 그냥 구매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예. 뭐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브 앤 테이크죠 서로. 예, 물건도 받고 후원도 하고. 네, 그냥 뭐 다른 방송도 보면은 뭐 후원을 바랍니다. 그건 좀 그래요. 좀. 그럼 뭐 예. 통장에 뭐 계좌로 바로 입금인데 돈을 입금해라 이건데 저는 그러긴 싫고. 저도 그래. 저도 그거는 조금 그렇고. 아니 근데 사실 그냥 입금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땡큐죠. 근데 예? 그건 이제 자발적인 거니까 예. 강요를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예, 물건을 일단 제공하면서. 네, 좋은 물건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예, 딱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물건이 좋은지. 예. 아무튼 지금 신청하시면요, 입금하시고 바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좀 뭐 배송 되게 빠르니까. 거의 이틀 안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배송 빠릅니다. 예. 예. 그 점은 뭐 문제 없이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KF21 방한 모자로 물건도 받고 따뜻한 그리고 겨울을 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예, 많은 도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방송도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